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열정입니다. 제가 최근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동안 이제 포스팅을 많이 올리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대학원 이제 지원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하시느라 분주하시고 바쁘실 텐데 면접 준비 거의 막바지에 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대학원 면접 준비에 대한 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뒷부분 이제 PPT하고 녹음한 걸 지금 점검하는 차원에서 들어보니까 그 마이크를 너무 가깝게 대고 제가 녹음을 해서 이렇게 파파파 하고 이게 파열음이라고 하죠. 그 마이크에서 좀 약간 파열음이 조금 나와서 들으시면서 조금 거슬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민하시면. 뭐 예민하지 않더라도 거슬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용을 굉장히 제가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하고 너무 이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그런 파열음이 조금 발생을 해서 볼륨을 중간 정도로 해놓고 들으시면 조금 낮춰놓고 들으시면 덜 거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음에는 그분을 좀 조심을 할게요. 근데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대학원 시험 잘 준비하고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면접에 관련된 팁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으시고 잘 준비하셔서 좋은 어떤 연결로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인터뷰를 하실 때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인성 인터뷰인데요. 자기소개를 주로 많이 시키실 겁니다. 일단 자기소개해 보시겠어요? 라고 이제 시키실 텐데요. 보통 학업 계획서를 제출을 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 자기소개를 시키는 동안에 교수님들이 그 학업 계획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내 학업 계획서를 읽는데 교수님들이 거의 한 이제 30초 1분 이하의 시간을 이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업 계획서가 얼마나 임팩트 있게 핵심만 굉장히 팍팍 들어오게 써야겠어요. 그래서 학업 계획서를 일단 잘 작성을 하셔서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하시는데요. 자기소개는 일단은 자기 이해, 자기 개념을 파악하는 단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담사로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걸 떠나서 이 사람 심리적으로도 인성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그 사람의 인간에 대한 관심과 정신건강, 심리, 상담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준비가 돼 있나,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분 정도 자기소개를 이제 하라고 시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1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그 1분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그 1분이 후딱 가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정도는 충분히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좋습니다. 시간 타이머 있죠. 그거 맞춰놓고, 1분 소개를 좀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45초를 중심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1분은 조금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45초는 뭔가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딱 들어보고 아쉬우면 추가로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호기심을 끌어당기는 게 좋지 내가 다 알려주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45초 동안에 나에 대한 얘기를 알려드리고 궁금해하게끔 좀 만드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이제 하실 때 처음부터 막상 딱 쓰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탁 막히죠. 그래서 그 글을 쓰시기 전에 자기에 대한 키워드를 3개 정도를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원을 지원할 때는 이제 직장 생활 때 11년, 그리고 이제 학부 때 제가 심리학 전공한 거, 그리고 조직을 이해하는 기업의 심리 상담사. 이거를 제가 이제 3개의 키워드로 잡았어요. 이 3개의 키워드가 나의 이제 핵심이 되고 전반적으로 이걸 중심으로 내 소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키워드 3개 잡았습니다. 근데 이 키워드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독특한 개성, 나의 강점,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난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드러내는 부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거 강점에도 좋지만, 남들과 다른 특별함,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남들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지금 그런 생각이 문득 하셨다. 라고 하면,
그건 자기에 대한 이해와 자기 개념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왜냐, 여러분은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인생이 있거든요. 저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굉장히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관과 자기만의 인생과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걸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만큼 자기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기를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도 뭐 좋기는 하지만, 일단은 남들과 다른 어떤 그 개성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건 그만큼 자기 이해에 대한 시간이나 투자를 하지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자기소개가 당락을 좌우하는 뭐 아주 큰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키워드를 3개 정도로 쓰셔서 그걸 바탕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은요, 현 직업,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강점들, 강점이라는 게 꼭 심리적인 것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굉장히 영어를 잘한다? 그럼 영어가 여러분의 강점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뭐 굉장히 뭐 레크레이션처럼 사람들 웃기는 걸 잘한다. 그럼 그것도 분명히 저는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담 관련된 경험, 제가 이제 상담 관련 경력 이렇게 쓸 때 경력이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뭐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경험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본인이 상담을 받았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았던 경험이나 또는 뭐 친구들과의 어떤 상담 비슷한 그런 대화도 있잖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사교적인 소소한 그런 대화도 있지만, 상담을 해준다라는 뭐 관점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상담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 있죠.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부모님들, 뭐 가족들 안에 있어서 내가 뭐 중재 역할을 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상당히 상담 관련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상담 경험, 그런 부분도 이제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하시고요. 상담사로서의 본인의 자질, 그러면 심리 상담사가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냐라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이 사람이 심리 상담사로서 어떤 자질들이 필요한지를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봤구나라는 부분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상담사로서의 자질, 그런 부분도 소개를 하시면 좋고요. 상담이라든지 또는 심리 상담사가 되기로 한 계기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 계기들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목표? 내가 심리 상담사가 된다면 어떤 상담사가 될지, 또 어떤 분야의 상담사가 될지, 뭐 다양한 어떤 목표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목표들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또는 의미 있게 의미심장하게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목표들이 솔깃하게 이게 굉장히 뭔가 다르다라고 다가온다면 이제 그 사람에게 좀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시면 좋은데요. 이게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하라고 했더니 이거죠. 저는 굉장히 공감을 잘하고 경청을 잘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공감을 잘하고 경청을 잘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그 공감과 경청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같이 얘기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저는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긍정심리의 성격 강점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팀장으로 근무를 했을 때 직원들의 강점을 찾아서 그것들을 지지해주는 방법으로 코칭을 하고 이제 직원들을 인커리징을 했다.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 이 직원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다라고 이제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의 그런 부분을 자질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컴플레인이 들어왔지만, 제가 이 직원을 향해서 그런 컴플레인을 그대로 전달을 하지 않고 이 직원이 갖고 있는 강점,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줬어요. 너는 이런 게 너무 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탁월하다, 빼어나다,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말했던 그 컴플레인했던 그 강점, 지적했던 단점이라는 부분도 뭔가 이렇게 강점화 시켜서 돌려서 이제 전달을 해준 거죠. 근데 이 직원이 굉장히 칭찬을 듣고 막 지지를 받으니까 힘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단점이라는 부분도 이 사람의 강점에 이제 가려져서 좀 활발하게 뭐 이 친구가 더 즐겁게 일을 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뭐 두서없게 막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를 최대한 지리멸렬하게 보내지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한 두세 줄 정도의 문장으로 담아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 관련 경험이 있다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상담사로서 나는 그래서 이런 자질이 있다. 앞에 설명했던 강점과 연결해서 설명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내담자를 만날 때, 상담을 할 때도 상담 장면에서도 내담자가 갖고 있는 힘과 그다음 강점들을 좀 찾아서 제지해 줌으로써 스스로 자기 인생들을 극복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표현해 주면 좋겠죠. 네, 계기도 뭐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목표도 이제 그거 관련된 뭐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자기소개를 좀 잘 하시고 나면 만약에 듣고 그 교수님들이 관심이 있다. 궁금해진다. 호기심이 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잘 대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팩트를 남기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첫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한 단어는 아니지만 한 문장 정도로 자기를 나타내는 메타포를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메타포라고 하는 건 이제 상징 은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뭐 자기 이름을 가지고 메타포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자기 어떤 삶과 관련해서 메타포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박사 과정 진학을 할 때, 이제 인터뷰할 때 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기업 심리 상담사에서 기업 상담사 양성을, 교육을 위한, 교육자로 거듭날, 뭐,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한,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셔도 좋고요. 이건 좀 되게 칼 같죠? 메타포로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목표를 중심으로 자기를 이제 메타포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게 딱 한 사람에 대한 그 이제 정체성이 팍 올라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진로 상담 이론에 보면 계획된 우연학습 이론이라는 이제 이론이 있거든요. 저는 계획된 우연이 운명이 될 때까지 노력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럼 교수님들은 얘가 진로 상담에 이런 뭐뭐를 공부했구나. 얘 공부하는 애구나. 상담을 아는 애구나. 궁금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귀에 깍 꽂히는 그런 메타포로 자기 이름을 먼저 딱 소개하고 시작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이렇게 어텐션을 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 인터뷰에서 자기소개 파트 제가 굉장히 설명을 좀 많이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주는 학교도 있고요. 아예 그냥 안 주고 넘어가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 네, 다음은 왜 우리 학교에 다니냐라는 이 질문은 꼭 들어가는 질문이거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거의 다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이런 제 예시를 들은 거예요. 예시를 들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구 분야. 동일성이라는 거죠. 이 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주력으로 연구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 분야를 만약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예를 들면 뭐 진로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교다. 그러면 저는 뭐 진로 상담 분야에서 뭐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이 있다. 예를 들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진로 상담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또는 다문화다. 그러면 다문화 상담에서 뭐 어머니의 어떤 한국 적응성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연구 분야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싶은데 교수님께서 다문화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도 뭐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면 연구 분야에 대한 동일성에 대한 동질감 있죠. 다른 사람보다는 그 학생에 대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연구 분야가 동일한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연구자로서의 또는 학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아카데믹한 부분, 이제 학술적인 부분은 학업적인 부분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으면 또 이제 관심을 또 안 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얼마나 똘똘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려면 뭐 제일 좋은 건 자기가 학부에 좋은 학교를 나왔다라는 걸 설명을 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이미 오랜 시간 동안에 축적된 이 사람의 이제 아카데믹한 학업적인 부분을 이제 드러내는 거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학부를 그렇게 좋은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럼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럼 나는 뭐 안 되나요?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나 산수나 수학이나 산수나, 예, 과학이나 뭐 사회, 이런 부분을 공부를 잘하는 것과 대학에 와서 그 대학의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거하고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물론 이제 이해력이나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있겠지만, 저는 평균 지능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고,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냐가 굉장히 좀 핵심 관건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학업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려면, 그런 뭐, 전적대회가 이제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논문을 많이 읽어보고 그 논문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덧붙여주면 얘가 굉장히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아카데믹한 부분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책들을 읽어보고 준비를 했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죠. 그 논문 읽으실 수 있는 사이트 RISS라고 리스라는 사이트 설명드렸었죠. 그 리스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키워드 치시면 논문들이 다 뜰 거고 읽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들이 연구자시잖아요. 논문 상당히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뭐 그렇게 우수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논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할 분야에 대한 학업적인 어떤 준비나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 분야에 대한 그 자료,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읽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확 들어보면 티가 나요. 정말 다양한 논문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 연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관심이 있고 그래서 왜 이런 연구에 대해서는 되지 않았는지 저는 궁금하다. 뭐 이렇게 하시면 좋죠. 저는 석사 때 논문을 자기에 관련된 논문을 썼어요.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근데 그 석사 때 자기 나르시시즘에 대한 논문을 제가 막 이제 찾아보고 읽어보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딱 보면서 알게 된 게, 자기가 어쨌든 관계에서 나오는 이제 성격이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월의식이라든지 특권의식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어떤 트러블들을 일으키는 이제 특성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자기애가,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 다 트러블이 될 거냐라는 거죠. 관계라는 게 또 이제 위계가 있잖아요. 윗사람과의 관계, 또는 밑에 사람하고의 관계, 또는 이렇게 동료와에게 수평적인 관계 등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대인관계에 어떤 트러블 문제가 됐다라는 연구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과 관련된 논문을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기존에 어떤 논문들이 있고 어떤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지 않더라. 그래서 그것에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똘똘해 보이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많은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색하고 찾아본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제 교수님들이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면 자기가 그 학부 때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셨으니까, 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가 아니라, 하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교육 과정의 흥미인데요.
각 학교 대학원을 이제 들어가시면 학교 교육과정 또는 교육과정에서 어떤 과목들을 배웁니다라고 하는 이제 과정들을 올려놨을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서 관심이 가는 과목들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학교에 교육과정 과목들을 좀 봤는데 이러이러한 과목들이 개설이 되더라. 상당히 흥미가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노인 심리가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노인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에서 보니까 노인 심리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었다. 얼마나 심플하고 단편적이에요. 굉장히 공부 짧게 한 티가 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노인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노인 심리에 대한 책을 좀 읽어보든가 내용을 좀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봤더니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인관계에서 단절이 되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그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으로 인한 면역체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이런 질병까지도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그 노인 심리 중에서 특별히 그 외로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좀 알아보고 싶다. 그렇게 좀 전반적인 노인 심리에 대한 그런 과정이나 과목을 좀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 학교에는 그런 과목이 있더라. 이렇게 딱 짚어주시면 굉장히 이제 교수님들이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신나겠죠. 그쵸? 뿌듯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인프라 등을 찝어주시면 좋은데요. 학교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어요. 학교 안에 상담센터가 있기도 하고요. 그 상담센터 안에서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같은 경우는 그 학생 상담센터 내에서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나 이 학교에 봤더니 또래 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나 중고등학교 때 또래 상담 프로그램 했다. 그걸 좀 확장시켜서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같이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 행동 연구소인가? 그런 연구소가 있고요. 또 로고세라피 무슨 연구소가 있고, 다양한 어떤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그런 인프라들이 있어서 그런 걸 조금 접근적으로 해서 활용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각 학교마다 분회가 있기도 해요. 분회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학회에서 상담, 사례 발표 모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례 발표 모임 등 같은 거를,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 분회 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은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나무 밑에서 떨어져가지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시는 거죠. 자,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요즘에 검색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구글, 네이버, 다 검색하세요.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교육학과,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상담심리, 상담센터, 건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이렇게 치시면 그 학교 학생센터도 다 보실 수가 있고, 모든 정보가 다 SNS, 그 다음에 인터넷에 다 올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찾으려고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 안 하고 몇 번, 한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서치해 보시고, 에이, 없네. 이렇게 말아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정보라는 게요, 타고 들어가면 더 많은 정보로 연결이 돼요. 정보의 바다가 되었고. 그래서 한두 번에 거쳐서 검색을 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겠다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좀 악착같이 검색을 하고 서치를 하고 사이트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좀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학교 관련 장점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이 학교에 좀 들어가고 싶다. 그게 학교 관련 장점이, 보유하고 있는 교수님, 이 교수님이 굉장히 빼어나고, 이런 분야에 굉장히 대가다. 그래서 그 교수님 밑에서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학교가, 학교 학생들의 어떤 교육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교수님들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제 관계를 맺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와주더라, 서포트를 해주더라. 그래서 나는 이 학교를 가고 싶다. 등등등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그 학교를 택했다라고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도움이 되실까요? 네, 제가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다가 혼자 떠들려니까 되게 뻘쭘해요. 아, 참,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아무튼 앞에 누가 있으면서 막 질문도 받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래 뻘쭘하네요. 아, 언젠가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로 또 같이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구독자 1000명이 넘어야 제가 실시간 라이브를 할 수 있겠죠. 예. 구독 1000명 넘으면 제가 실시간 라이브로 이제 계속 강의하고 발표하면서 질문도 받고 쌍방의 대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문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뭐 응원의 댓글도 필요하고요. 뭐 감사하다는 말도 표현하고 뭐 다양하게 저한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분야에 몸담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70이 될 때까지는 계속 활동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떤 방식으로 인연을 맺어서 또 어떻게 제가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이 또 저하고 어떻게 관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유튜브 상에서 댓글로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렇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댓글들은 굉장히 오래 갖고 가거든요.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초기에 저한테 막 이렇게 응원되는 댓글들 달아주시면 얼마나 또 이게 머릿속에 임팩트 있게 딱 기억에 남겠어요. 제가 그분들을 나중에 그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또 그냥 또 지나치지는 않겠죠. 뭐 여러 가지 어떤 거 방식으로든 뭐 팁을 드린다든지, 예, 뭐 좀 인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들, 네. 아무튼 뭐 댓글로도 저하고 같이 쌍방으로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그 인성 인터뷰 외에 전공 인터뷰를 이제 준비를 하실 텐데요. 전공 인터뷰에서 주로 상담 그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거의 단골 질문들이 되게 많죠. 로저스의, 그래서 상담자의 뭐 3가지 태도, 뭐, 진솔성, 뭐, 공감적인 이해,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등등등 그런 질문들을 하시고요. 뭐 아들러의 사회적 관심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전공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상담 개론서 외에도 가끔 뜬금없이는 아니죠. 전반적인 심리학의 그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질문하시는 학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심리 검사 또는 정신병리, 예를 들면 정신부절증의 증상들을 뭐 얘기를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상담 사례를 들으시면서 뭐 알코올 중독자인 뭐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뭐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자녀가 굉장히 자살 사고가 높다. 그랬을 때 보호자에게 이제 그 자살 사고가 굉장히 높거나 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는 비밀 보장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어머니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좀 하십니다. 갑자기 제 질문 들으니까 무서워지시죠? 네, 아무튼 이런 등의 질문들을 해요. 근데 평소에 이제 상담 그 개론서를 공부하면서 책을 보시면서 전공만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상담사라면 어떻게 할까? 내 남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제 그 대할까? 라는 고민들을 하시면서 개론서를 읽으셨다면 이런 질문들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긴장을 하시거나 떨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 공부했던 이제 뭐 기본을 해서 그 이론을 어떤 바탕으로 해서 답을 하시면 되거든요. 위기 상담일 때는 어떻게 할지 뭐 등등등 책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은 대답을 하실 텐데요. 심리 검사나 정신병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 개론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준비를 하시고 가면 좋아요. 예를 들면 심리 검사에서 나오는 질문들에서 MMPI가 뭐 성격 검사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MMPI가 뭐냐고요? 네, MMPI는 심리 검사인데요.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해서 10가지의 어떤 척도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면적 인성 검사 하니까 MMPI도 성격 검사죠. 근데 이제 이게 막 우울증, 불안, 뭐 히스테리 이런 성격 그 어떤 병리적인 부분을 이제 걸러내다 보니까 이거를 성격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 검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된다. 자, 그거 너무 쉬웠나요? 예를 들면 또 TAT. TAT는 좀 그렇고요. HTP라고 여러분 아시죠? 나무, 집, 그림 검사라고 있어요. 집, 나무, 그림 검사. 그럼 이 HTP 검사는 성격 검사냐? 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격 검사죠. HTP도 성격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MBTI 막 무슨 유형 이렇게 나오는 것만 성격 검사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다면 HTP나 그다음에 뭐 로샤나
TAT 같은 이런 투사 검사 같은 경우도 성격 검사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질문지를 통한 검사냐, 뭐 투사를 이용한 검사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성격을 보려고 하는 검사입니다. 나무 그려놓고 이제 나무 그려놓으라고 해서 나무 그린 거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 검사입니다. 뭐 등등등 제가 이제 예를 들긴 했지만 심리 검사에 관련된 정보도 나옵니다. 그리고 정신병리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죠. 뭐 성격장애, B군에 대해 설명해봐라. 이렇게 설명이 나올 수도 있죠, 문제가. 그래서 상담 개론은 이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심리학 개론도 좀 같이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론에서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심리 검사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상심리에서 나오는 이제 정신병리에 관련된 부분도 살짝 읽고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들이 뭐 이런 질문들을 할까요? 이제 학교 합격 후기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주로 나오는 이제 질문들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개론도 준비를 해야 되는 학교는 어디냐라고 보시면 이제 한양대 그리고 서강대 등등등 가톨릭대 좀 들어가기 좀 어려운 이제 대학 연세대 등등등 그런 학교들이 다 대부분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전공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인성 질문에서 스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케이스에 따라 더 다르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주임 교수가 바뀌면 그 인터뷰를 리드하는 교수님이 나는 전공 질문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인성 인터뷰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합격 후기를 참조를 하시되 그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준비 안 하고 공부 안 한 부분을 딱 질문하셨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대답을 못해서 끝났다. 못했다. 그러면 그냥 그 학교하고 인연이 아닌 겁니다. 예, 저도 인터뷰 볼 때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 질문 하셨는데 제가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 학교는 나하고 인연이 아니구나. 그랬습니다. 진짜 책 3권씩 막 파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래가지고 그냥 날라갔습니다. 네, 그 학교는 그냥 저하고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음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전공 인터뷰를 하실 때요. 이제 대답을 하실 때 핵심 개념 먼저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간단하게 한두 줄만 설명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인간 중심의 상담자의 태도 3가지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면 진솔성, 공감적 이해,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돼요. 진솔성은 상담자가 자기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그 표현이 일치하게 내담자에게 전달을 하는 진솔하게 전달되는 걸 의미하고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들과 생각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뒤에 이어서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성 인터뷰에 대한 대답도 다 하시고요. 전공 인터뷰에 대한 대답도 다 하시고 나서 뭔가 내가 준비하고 뭔가 말하고 막 열심히 해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교수들이 질문을 안 해요. 그럼 나는 실컷 준비했는데 그거 다 표현 못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간절하다면 꼭 얘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교수님, 저 꼭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찾아본 게 많은데,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못하고 가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교수님들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 하고 가세요. 만약에 본인들이 묻는 말에만 대답한다면 당신을 다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고 후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후회는 남기지 말자 그 주의거든요. 특히 제가 가고 싶은 학교 같은 경우 더더욱. 그래서 제가 그 고대교육대학원 그 인터뷰를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때 기업체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저는 회사원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3명씩 들어왔는데 제가 가운데 있었는데 양쪽 사이드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다 그 현장 근무하신 분이었어요. 한쪽 분은 이제 학교 상담실에서 근무하신 분이었고요. 다른 한쪽 분은 무슨 행동치료연구소인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다 관련이 있는데 저만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업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3개 받았다면 저는 딸랑 2개밖에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쉬워요. 아, 내가 회사원이고 뭔가 관련 없는 일을 하니까 내 강점을 그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표현이 안 된 것 같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워서 저 교수님 나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안 하고 가면 너무 후회가 남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저 꼭 이 말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우리 한상혁 교수님 너무 멋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고 가야지. 그러시면서 근데 너한테만 기회를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여기 두 분에게도 같이 기회를 주겠다. 그래도 되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공평하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다 했더니 교수님이 굉장히 용기가 있고 그럼 얘기들을 해준 게 좋았다. 의미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신나게 좀 나갔습니다. 이제 합격이 됐죠.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내가 당신의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를 했는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학원 준비를 다들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은 몇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정말 너무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당당하게 자, 다 했습니다. 나가세요. 라고 해서 나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준비하셨던 말들을 꼭 전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면 후회 없는 시험과 또 진행이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 학교하고 인연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용기와 또 그런 어떤 강단과 노력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여서 좋은 상담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학교를 나오건. 그래서 그분의 인생은 좀 더 밝지 않을까라는 게 제 또 기대이기도 하고요. 그런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영상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또 내용이 길었던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좋은 소식, 또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화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